12장 7절에 열전도 방정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12장 7절에 열전도 방정식이 이제 이 무한대로 긴 어떤 바 같은 게 있을 때에 열전도 방정식을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하려니까는 11장 7절의 풀이어 적분을 조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 가지고 요거를 다시 잠깐 보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를 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펑션이 코사인하고 사인의 함수로서 표현이 되고 그때의 an하고 bn은 오소널리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했고요. 그래서 푸리어 전개를 할 때 사인하고 코사인으로서 푸리어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했었던 거 하나는 복소수로서 푸리어 전개를 했습니다. 복소수로 푸리어 전개를 하는 것을 했는데요. 익스포넨셜 가지고도 푸리어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했고요. 그게 함수가 하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두 개가 서로 오소곤을 하다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복소 푸리어 전개를 했고 요거를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요거를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은 요거를 했었고요. 요거를 하면서 뭐 TFT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막바로 우리는 복소수의 푸리어 전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주기가 무한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했고 여기 아마 여러분들 진동공학이나 수업 시간에는 다 이런 식으로 전공 책에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입만 책에도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다 전개되어 있는데요. 전개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11장 7절은 내용을 하지를 않았는데 12장 7절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약간 요 공식들이 필요해 가지고 요거를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기가 2L일 때의 요 공식을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냥 다시 한번 리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펑션이 있습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2L, 주기가 2L 함수입니다. 2L, 주기가 2L이면요. 2L이면 가령 코사인 L분의 M 파이 X라고 표현을 하면은 여기에서 코사인이 L분의 파이 X면은 X가 2L이 들어갔을 때 코사인 2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주기가 2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L일 때 주기가 2L일 때 그 다음에 여기 N이면은 그 프리퀀시 주기가 더 줄어드는 거죠. 주기가 2L에서 반인 L일 때 이렇게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A0 플러스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 L분의 m 파이 플러스 bn의 사인 L분의 m 파이인데요. x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좀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코사인 L분의 파이 x A2 코사인 L분의 2파이 x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B의 1 사인 L분의 파이 x 플러스 B2 사인 L분의 2파이 x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1이라는 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오소널리티가 성립해서 요거하고 코사인 L분의 파이 x하고 코사인 L분의 2파이 x를 서로 곱해가지고 한 주기로 나누면 0이 되고요. 요거하고도 곱해가지고 한 주기로 하면 0이 됩니다. 오직 자기하고만 곱했을 때만 값이 나옵니다. 즉 이렇게 해보죠. F의 주기가 2L이라서 2L 표시를 하겠습니다. L분의 파이 x를 주기대로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것은 옆에 있는 거를 전부 다 A0에
A0 플러스 A1 코사인 L분의 파이 X 플러스 A2 코사인 L분의 2 파이 X 이런 게 있고 B1의 사인 L분의 파이 X B2 사인 L분의 2 파이 X 이래 있는 것에다가 전체에다가 곱하기 L분의 파이 X dx를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요거하고 요 곱하고 하면은 제로가 되고요. 오직 이 값만 살아남습니다. 마이너스 L분의 L A1 코사인 제곱 L분의 파이 X dx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오소오늘리티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요. 우리가 반각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각공식이 계산되고 2분의 알파 요게 코사인 반각공식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L분의 L까지 A1의 2분의 1 플러스 2 파이 X dx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로가 되고 2분의 1 A1의 2L만 살아남습니다. 뒤쪽은 이것도 한 주기로 곱하면은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면 제로가 되고요. 결국 살아남고 A1 L 이꼴 그러니까 이게 A1 L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A1이라는 거는 L분의 1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2L X 코사인 L분의 파이 X dx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n 이꼴 1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n일 때는 똑같이 이렇게 n이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 공식이 성립을 하고요. 또 동일한 방법으로 bn을 구하면은 이 공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기가 2L일 때는 이런 식으로 공식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장 7절의 풀이어 적분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기 전에 잠깐 식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A0 플러스 n 이꼴 1에서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 오메가 n x 플러스 bn 사인 오메가 n x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메가 n은 1분의 m 파이입니다. 그죠? n 이꼴 1일 때가 오메가 펀더멘탈 프리퀀시죠. 이게 펀더멘탈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거의 배수로서 지금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거는 뭐냐면은 똑같이 더미 인덱스입니다. 그냥 계산해서 나오는 결과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FV, DV로 바꾸겠습니다. 상관없죠. 이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L분의 1까지 마이너스 L분의 L부터 1까지 FV의 코사인 L분의 M 파이 V DV로 바꾸고요. 이거는 L분의 1에서 마이너스 L까지 V 사인 L분의 M 파이 V DV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바꾼 이유는 이걸 대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값들을 여기다가 직접 대입해 볼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다 구해지는 값이지 않습니까? 구해지는 값이니까 요게 구해지면은 이 안에다가 일단 대입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fx는 대입을 하면은 먼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n 이꼴 1에서 무한대까지 요 값이 들어갑니다. L분의 1에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FV 코사인 L분의 M 파이 V DV 해가지고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 어차피 X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요거를 V로 제한한 것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코사인 오메가 NX인 거죠. 에다가 플러스
요 값을 내야 되니까요. b에는 이 값이죠. L분의 1에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FV의 사인 요것도 고치겠습니다. 코사인 오메가 NV 여기도 사인 오메가 NV DV에다가 요게 있으니까는 사인 오메가 NX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전체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오메가라는 게 오메가 n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n이라는 거는 L분의 n 플러스 1의 파이 마이너스 L분의 n 파이 그러니까 L분의 파이입니다.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지금 떠문떠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떠문떠문이 있는 거를 굉장히 적게 가면서 연속 함수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디스크리트한 거고요. 푸리어 변환으로 가면서 이게 컨티뉴한 방식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극한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L분의 1은 파이분의 델타 오메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잘 보면 L이 무한대로 가면은 델타 오메가는 D 오메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작은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죠. 요렇게 된다는 걸 알고 요거를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구했던 걸 다시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깨끗하게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 왔는데요. 이 값을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하면은 이런 게 구해집니다. 여기서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가 이 L일 때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델타 오메가는 오메가 n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n은 L분의 파이잖아요. 조금 전에 했었는데 다시 적으면은 L분의 이꼴 파이분의 델타 오메가가 되고 L이 무한대가 되면은 L분의 델타 오메가는 이 자체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d 오메가가 돼서 굉장히 작은 값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로 해서요. 먼저 이 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푸리어 전개를 할 때 푸리어 익스펜션이라든지 푸리어 변환을 할 때요. 뭐 이런 걸 했었죠. 요는 펑션이 있으면 요는 펑션이 얼마나 그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표시되는 걸 이렇게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이 값이 유한할 때 푸리어 전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거는 유한합니다. 지금 요거는 유한하고요. L이 무한대로 간다고 해도 요거는 유한한데 요거는 무한대로 가니까 요거 자체의 값은 전체적으로 0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것만 보면 되는데요. 나머지 L분의 1은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이 L분의 1을 파이분의 델타 오메가라고 적고요.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코사인 오메가 n x에다가 요게 사실은 어떤 값인 거죠. a의 오메가 n의 펑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a 오메가 n 플러스 사인 오메가 n의 x에 요것도 b의
오메가 n의 펑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이 무한대로 가면은 델타 오메가는 d 오메가가 되고 요거는 인테그랄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메가 n이라는 것은 L분의 m 파이였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어떤 이산적인 디스크리트한 값을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해서 이런 값이었는데 이 값이 굉장히 점점 작아지면서 연속적인 값으로 변합니다. 이게 우리가 언제 했었냐면은 컴플렉스의 푸리어 전개를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오메가 n은 연속적인 값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L이 무한대로 왔을 때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분의 1에 0에서 무한대까지 코사인 오메가 x에 여기에 a 오메가 펑션 플러스 사인 오메가 x의 b 펑션을 한 상태에서 d 오메가가 됩니다. 여기서 a 오메가라는 것은 이 앞에 주어진 요거죠. 요 값이죠. b 오메가는 요 값이 됩니다. 이게 b 오메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전개를 되어 있을 때요. 이 L로 펑션이 이 L로 주기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로 표현을 했다면은 이거를 L이 무한대가 됐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는 오메가 n의 이산적인 값이었다면 여기는 오메가라는 연속적인 주파수로 변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생긴 공식이 요겁니다. 즉 여기가 푸리어 시리즈로 나타낸 거였다면은 이거는 이 방정식은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타냈는데 단지 우리가 컴플렉스 했을 때하고 다른 거는 여기는 사인하고 코사인의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경했다는 것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11장 7절에 나오는 공식을 여기까지 공식을 구했는데요. 이 공식이 가지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펑션이 있을 때 그 펑션을 코사인하고 사인의 함수로서 구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주기성을 가지는 펑션이 이때에 해당됩니다. 여기 주기성을 가지는 게 뭐냐면은 코사인하고 사인이 어떤 펀더멘털 프리퀀시의 배수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인 L분의 파이, 사인 L분의 2파이, 사인 L분의 3파이에서 이것들의 다 합으로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이 각각의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지금 B1, B2, B3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다 합친 값입니다. 근데 이 펀더멘털 프리퀀시 자체를 굉장히 작게 그러니까 L 값을 무한대로 크면 이 펀더멘털 프리퀀시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지 않습니까? 작아지면 이 값의 개수가 무한대로 좀 많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즉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작다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오메가 1이 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B1이 있고요. 펀더멘털 프리퀀시 오메가 2 요거의 배수죠. 2 오메가 1일 때에
뭐 여기가 B2가 있고 3 오메가 1일 때 어떤 B3 값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이 값이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 값들을 굉장히 작게 촘촘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촘촘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주기가 2L인데 주기를 무한대로 가고 주기가 무한대로 가면 프리퀀시가 제로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주파수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가는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열심히 계산을 했었던 건데요. 그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서 먼저 이거를 다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을 했고 이게 2L에 해당되는 주기의 함수입니다. 2L에 해당되는 주기 함수를 여기서 다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이 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L을 무한대로 바꾸면은 오메가가 d 오메가로 아주 작은 값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 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 값을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서 해당되는 개수의 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식은 뭘 의미하냐면은 0에서 무한대까지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x d 오메가 플러스 0에서 무한대까지 B 오메가 사인 오메가 x d 오메가가 fx인 겁니다. 요 식이죠. 요 식을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교과서 6페이지에서 처음에 했었던 거 요 식하고 잠시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펑션이 있을 때 코사인하고 사인의 함수, 요거는 주기가 2파이잖아요. 2파이로 했을 때 A0하고 A1, B1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다른 건 뭐냐면은 여기는 무한대 0에서 무한대고 여기는 주기에 해당되는 것만 있을 뿐이지 비슷합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펑션이 있을 때 요거는 2파이, 4파이 주기가 2파이, 4파이, 6파이로 쭉 전개됐을 때 그것의 합으로서 표현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2파이, 4파이, 6파이가 아니라 이 값이 굉장히 적은 값입니다. 아주 작은 값. 오메가가 아주 작은 값의 배수로서 계속 해가지고 더하는 거죠. 여기 결국은 시그마지 않습니까? 여기 결국은 시그마니까 요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여기 동일한 거고요. 이게 요거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값이 바뀐 게 뭐냐면은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었습니다. 인테그랄로 바뀌었고 코사인하고 사인의 함수로서 표현을 하는데 그 앞에 개수가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 대신에 이상값이 아니라 연속된 값의 오메가로 표현을 한다. 그것의 합으로 펴서 표현을 한다는 거고, 그럼 이때 A 오메가하고 B 오메가하고 B 오메가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요 값하고 동일한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이상값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교과서 11장 7절에 나와 있는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상값에 대해 가지고 어떤
펀더멘털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배수의 합으로서 펑션이 표현이 된다는 거잖아요. 펑션이 표현되는 건데 그것을 연속적인 값에서도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기성이 없고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굉장히 작고 프리퀀시 델타 오메가가 거의 작아가지고 연속적인 값의 합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A하고 B, 코사인 오메가하고 사인 오메가 앞에 나오는 요 앞에 개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11장 7절의 내용을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장 7절 내용 하기 전에 교과서 15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시작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펑션이 있을 때요. 이런 식으로 주기 함수가 있습니다. 주기가 함수가 있고 여기가 주기가 2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는 주기가 4입니다. 주기가 4인 것에 해당되는 것을 푸는 건데요. 이때 코사인의 함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코사인 함수로서 푸리어 전개가 되었고요. 그 앞에 개수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수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찾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개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오소고널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개수를 이렇게 다 구해 가지고 펑션을 구했습니다.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가면은 무한대로 갔을 때 이 펑션을 우리가 사인하고 또 다른 값하고 이런 값하고의 합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했었잖아요. 근데 11장 7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 주기가 없고요. 그러면은 프리퀀시가 펀더멘털 프리퀀시를 할 때 굉장히 작은 값부터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값부터 해서 여기는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이 값이라면은 여기는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값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값이 어느 값까지 하느냐는 우리가 무한대까지 더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요것을 무한대로 안 하고 8까지 한 거, 16까지 한 거, 32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8까지 한 거는 뭐냐면 0에서 8까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0에서 8까지를 했는데 사인하고 코사인의 합으로서 하는데 여기가 이상값이 아니라 연속적인 값의 합으로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연속적인 값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개수도 연속적인 값의 개수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쳐가지고 없던 fx를 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의 aw하고 bw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값일 때는 사인하고 이상값일 때는 여기에 코사인이 있으면 코사인의 배수로서 다 구하고 이 앞에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11장 7절에서는 이제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연속적인 값이 되어버립니다. 이 연속적인 값이 되었을 때 그럼 이 연속적인 값이 0에서 무한대까지인데 지금 계산을 0에서 8까지를 해봤습니다. 8까지를 했을 때 이 AW 값도 0에서 8까지로 연속적인 값으로서 숫자가 나옵니다. 펑션이 나오면은 그 값을 구하면은 이 fx가 이 사인의 함수로서 표현이 된다. 근데 이 사인의 함수는 이산 값을 가지는 사인의 함수가 아니라 연속적인 사인 값의 함수로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사인의 합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0에서 8까지 계산을 하면은
0에서 8까지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0에서 16까지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인의 지금 그죠? 요거죠. 코사인의 합으로서 나오는 거죠. 지금 코사인의 합으로서 나오는데, 이 코사인 값이 코사인 오메가 x로서 나오는데, 이 코사인 오메가라는 것이 0에서 8까지 했을 때, 이건 0에서 16까지 했을 때, 0에서 32까지를 모든 걸 다 더해가지고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상값을 더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값을 0에서 8까지 다 한 것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11장 7절에서 나오는 사인하고 코사인으로서의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보다는 연속적인 사인하고 코사인의 함수로서 이거 지금 x축에 있는 함수 값을 표현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느낌만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식은 그냥 이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가를 다 풀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1장 7절에 리뷰를 마치고 이제 12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